자, 정시 수능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시가 올해 소폭 증가를 했죠. 22.7에서 23%. 그리고 이제 수도권 또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이제 2022에 30%의 비율을 맞춰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시의 비율이요. 그래서 상승하는 기조를 볼 수 있었고요. 8만 명의 정시 선발 인원 중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수능 위주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8만 73명 중에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 7만 7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의 인원도 8,300명이나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군별 모집 인원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제가 표로 나타낸 이 지역들은 이전 연도보다 증가한 대학들의 지역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해서 정시 모집 인원은 좀 상승하는 경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는 기본적으로 성적 지표가 등급 100분위 표준점수 다양한 지표 중에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고요. 이 활용지표 중에서 100분위 표준점수, 등급 100분위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또 선호하는 대학들이 이 표준점수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0분위도 탐구 부분을 또 변환 표준점수로 활용을 하고요. 또 영어나 한국 사이 등급을 또 정시에서 점수로 등급 간 점수로 배정을 해서 실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이제 학생부 반영 대학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이 20% 30%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정시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보이고요. 올해 건대하고 동국대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폐지하고 수능 10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향성들은 좀 짚어볼 수가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성적표를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는 대학별로 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되죠. 한 대학의 사례이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받고 등급을 받습니다. 실제 원점수는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고요. 100분위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대학에서는 수학 가형과 나형의 응시에서의 상황은 다른데 일단 영역별 가중치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탐구의 점수들은 변환 표준 점수에 맞춰서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에서 주는 점수들을 합산을 해서 이와 같이 최종적인 점수가 산출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에서의 이제 성적 119 자료집에 탑재된 내용입니다. 두 학생을 비교를 해보면 표준 점수를 받은 점수의 총합이 서로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00분위는 똑같이 또 이렇게 나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등급 부분도 큰 차이 없이, 물론 영어에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하고. 근데 이 두 학생 100분위하고 표점이 같은데 실제 서울시에서 전년도 정시 상담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에서 대학별로 그 표본 내에서의 석차를 계산했을 때 석차의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시 부분은 최종적으로 반영지표, 대학별로 반영지표가 다르고 또 반영 영역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고 또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학생이 받은 점수가 어느 대학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거기서 어느 대학에 또 최대 가치를 부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돋보이는 점수가 되게끔 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전략을 성적표 받은 뒤에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상담을 통해서 또는 학생이 찾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와 이제 학교 현장의 준비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이죠. 학교 생활, 그러니까 시험 준비, 학업 역량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활동, 교내 활동 부분이죠.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보다 어떤 치우침보다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추가적으로 교과 전형에 또는 나는 정시다 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 자신이 주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결정됐을 때 그 부분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학생부 항목별,
뭐 이제 과거에는 뭐 일부 항목이 더 중요하게 뭐 대두가 되기도 하고 특정 대학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좀 더 많이 살피게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항목 간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목들도 그 자체 항목별로의 유의미한 의미가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내용을 모든 또 항목들을 잘 준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 확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대학의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이 4년 청춘 4년을 보내야 될 대학인데 그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는다는 건 모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교과목 확인, 그 대학의 또는 내 외적인 환경들, 그래서 대학 안내 또는 여기 전공 이수 교과목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 비교과, 그 대학에 대해서 나의 성적은 어떻게 또 산출되는지 라는 부분, 또 유리한 대학이 있나, 유리한 전형이 나에겐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어디가 사이트에서 충분히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서류 면접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이드북, 종합전형의 가이드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또 면접이나 또 대학에서 제공하는 선행학생 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면접에 대한 또 준비도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교육청별로 이제 면접 가이드북 또는 합격자 수기에 대한 안내 자료집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참조하면 또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하는데 또 참고가 되기도 하고 또 대학을 합격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계열에 대한 준비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인문어학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모집 단위들이 이렇게 있고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과에서는 전반적인 교과 학습 계열과 관련된 과목들,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에서는 또 인문학적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역량들이 있냐, 언어적 소질 또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타 문화에 대한 관심, 뭐 글로벌한 또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학생이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대학에서도 평가를 할 때 조금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부분에 6개 대학 공동 표준화 연구 방안이었던 거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업 역량의 세부적인 평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고 학생들에게도 안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특정 대학이지만 이렇게 내용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인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총론 6가지 역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관리 또는 의사소통 공동체, 이런 역량들로 되어 있습니다. 창체의 영역과 또 관련 역량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학의 평가 요소 부분도 어느 대학도 같이 갖고 오더라도 다 매칭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이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이 총론의 역량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또 볼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전하는 부분은 매칭을 하자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이 종합전형의 준비에 대한 답이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깊이 확장성 또는 자기주도성을 키워가는 모습에서 대학에서의 좋은 또 유의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이제 많이 아시죠? 대기업에서 직접 입시 정보에 대해서 포털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진로정보, 대학 학과 전형, 성적 분석, 대입 상담, 대입정보센터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관심 대학으로 추가하면 마이 페이지에 보면 그 대학들을 또 관리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 어디가에 들어오게 되면 대입 정보를 또 검색할 수 있고요. 성적을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대입 상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전화 상담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꿈 또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화
시켜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낸 또는 받은 또는 찾은 학생들이 실제 수기 자료들도 이렇게 올려 있거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제공사항으로 해서 대학에 이런 자료들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과 맞물려서 조금 더 다듬어져서 우리 현장에 이제 종합전형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공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 제공사항을 받아서 어디가에 사이트에 탑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준비 방법 및 사례 부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계열별 합격 사례 수기, 인문 자연 계열, 예체능 이런 계열로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실제 학생이 자소서를 준비했던 노하우, 면접 준비했던 노하우, 그리고 뭐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 또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요새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들 얘기를 잘 듣나요? 예. 누구 얘기는 듣죠? 선배들의 얘기는 듣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1차적으로 종합전형에 대한 좀 의지를 또 찾는 계기, 또 뭐 이제 학교 생활 전반야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떤 의지, 또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한테 이런 안내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3 상담 연강 계획이죠. 3월. 지금 없어졌죠. 지워졌습니다. 네. 학사 일정이 상당히 이제 뒤로 몰리면서 부가가 가해질 거로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뭐가 있나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기간에 그래도 자기소개서 한번 학생들이 기초자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되게 될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해서 혹시 논술이나 또는 기타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려는 친구들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학생들한테 그냥 너 A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홈페이지 가서 찾아서 봐라 그러면 찾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받고 출력을 하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페이지가 100페이지, 20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금 발췌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주고 또 안내해주면 학생들이 또 좋아할 것 같고요. 대입 설계 로드맵을 통한 좀 전에 안내했었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1차적으로 자신의 학과나 대학의 전형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생님과 대면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또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의 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소서 또 이런 면접 논술에 대한 준비는 지금 미리 충분히 또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키우면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좀 선생님들이 미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대학을 참 냉정하게 선택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뭐 성적, 물론 이제 정량적인 딱 성적만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성적 외에 다른 기타 면접이든 서류든 그쵸? 아니면 수능 최저든 네, 또는 대학별 고사든 그래서 학생들이 전형 유형별 준비 정도에 따라서 수시에 대한 지원과 합격이 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수시에 대한 목표, 대학을 잡는데 또 중요한 참고 자료는 모의고사 성적이죠. 수시는 정시 이전에 쓰는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 정시로 지원했을 때 합격선 또는 지원선들에 대한 예측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의 추이 또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또 신뢰를 하고 또 수시 지원에서 또 좋은 결과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런 얘기가 있죠. 상담의 질은 교사의 역량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옛말에 이렇게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위기인 지금 선생님들께서 좀 틈틈이 상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뭐 성적 분석, 또 반하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들을 하고 또 대학의 어떤 전형 또는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이제 진학지도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지금까지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도 교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